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면 이후 첫 방송이네요. 네, 어떻게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와 오늘 아침 상쾌하게 기상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러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시즌입니다. 여담 좀 하나 하자면은 6월 3일 대선 일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들 보도가 그러한데요. 오늘 라이브 중에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3일 대선일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6월 3일에 하면 2007년 6월 3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로 아마 공고가 날 것 같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주자 빅4인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 뉴스원 의뢰로 바로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5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문수는 35%였습니다. 20%포인트 격차가 났지요. 오차범위 밖을 벗어난 것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95%가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 88%가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무당층의 35%는 이재명 대표를, 27%는 김문수 장관을 택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재명 52, 오세훈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15%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52, 한동훈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52, 홍준표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50%를 넘겼습니다. 안철수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51대 34였습니다. 유승민과의 대결에서는 유승민 32, 이재명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뉴스원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요. 이재명 대 유승민 가상 대결에서 과반 허용 안 해. 유승민이 과반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유승민은 32%밖에 안 되는데 뭐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49%나 심지어 52%나 다 오차범위 안에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뉴스원은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과반을 허용하지 않은 국민의힘 주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일했다 이렇게 기사를 달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훌륭합니다. 유승민 후보. 이재명의 과반을 허용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에게 과반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뭐 대선 주작감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세계회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5.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회사에 또한 높은 응답률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느 후보를 상대로 해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유승민을 빼고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혔네요. 이재명 대표 박스권에 갇혔어요. 예. 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든 말든. 자, 양자 대결 결과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살짝 이재명 대표와의 격차가 그래도 적은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것만 갖고 본선 경쟁력을 단언하기는 무리긴 하지요. 모든 후보가 다 이재명 대표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아닙니까?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갔다가는 이거 진짜 오명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 후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따라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반대하는 후보들 다 모여라 이런 형식으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란 정당 이 색깔을 그래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다고 국민들이 못 알아보겠습니까? 2달 사이에 내란에 따른
파면을 모두 잊어버리겠어요? 마음속에서? 자,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과반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층에서 그 지지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일찌감치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긋는 형국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보다도 더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빨간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지웠고요. 한동훈은 배신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정도인데 사실 오세훈이요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8대0 탄핵 인용 직후에 파면 직후에 오세훈 쪽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세훈 혼자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은 결국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명태균 게이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크게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는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당장 풀을 수 있고 당장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김한정 씨가 명태균 쪽에 돈을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을 그냥 넘긴다면은 글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역시 국민의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봉사하는구나 이런 비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다음 정권 때 아예 내 목을 치시오 이럴 검찰이겠습니까? 하여간 오세훈은 살기 위해서 이 명태균 게이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글쎄요. 검찰이 이대로 오세훈에게 길을 깔아줄지는 의문입니다. 홍준표 역시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얽혀 있고 또한 홍준표에 대해서는 당내 비토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당내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선 이겼지만은 당심에선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도 빨간 줄을 긋습니다. 그 이름에. 그럼 김문수만 남는데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당원 명부를 보면은 38만. 10월에 제공된 당원 명부를 보면 38만이 아니라 57만. 한 달 사이에 20만이 들어왔는데 그 당원의 대부분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원이었고 상당수는 신천지로 의심이 됩니다. 그 당원 구조가 지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내에서 압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전광훈 세력까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극우 세력이란 말입니다. 극우 세력. 지금처럼 5대5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윤석열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 그 사람에게 몰표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김문수예요. 김문수만이 윤석열을 풀어준다고 극우들은 믿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김문수가 100% 유리하다. 이 결론은 대단히 합리적인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예측합니다. 자, 참 이 당은 아주 간단해졌어요. 지난번 윤석열 구속 이후로 극우들이 결집했잖아요. 그 극우들의 핵심이 바로 종교 집단.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사고했던 국민의힘도 계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갈 길을 잃었습니다. 아마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선대위원장이 된 황우여 전 의원 이 두 사람 다 수도권 기반의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수도권 민심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니 그렇다 한들 당내는 지금 극우들이 다 장악했는데 신천지 전광훈 일파가 다 장악했는데 무슨 수로 자기들이 이 대세를 엎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당은 김문수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극우들, 이 극우들은 자기 대선에서 이기는 게 자기들의 본질적 목표가 아니에요. 당을 확실히 장악하는 게 그들의 당면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선 후보도 우리에게 잘 보인 사람만 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그들은 이번 대선 경선 국면에서 확실히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대선 경선으로 국민의힘 대선은 끝나는 거예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들은 별 관심이 없다. 자, 정말 천운을 타고난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경쟁자와도 대결했을 때 당혹스럽지 않을 그런 상황. 예, 참 윤석열이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얼마나 혹독하게 지난 3년 동안 괴롭혔는지. 그래서 윤석열이 싫어서라도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이 이 운을 개척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